안녕하세요. 이번에 토마토에서 복합칩 강의를 해드리게 된 임희조 강사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복합칩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책이 정말 많은 양의 소위 복회에 관련된 책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책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책을 한번 쫙 보면 30일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일로 하루에 어느 정도의 단어를 끊어서 토익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한 3,000개 정도의 단어를 다 숙지를 해보자 라는 걸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은 그냥 단어를 외우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단어만 그냥 드립다 외워서 외워지지 않을 터인데 책의 구성은요, 앞에서 나온 얘기가 결국 뒤에서 또 나오고 반복이 되고 그 안에서 계속 중첩되는 표현들을 혼자 정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제가 중요한 표현들, 단어만 남겨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과 구문들을 많이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단어만 외우는 거 그렇게 재미없습니다. 학생들한테서 학원에서 실제로 대단히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단어가 외워지지 않습니다. 단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작하시면서 기억하실 한 가지는 실제로 토익 Part 5하고 6에서 52문제죠. 단어만을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에서 한 90% 정도의 문제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단어를 응용한 소위 표현이라든가 구문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Part 5 그리고 6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계속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수업을 해드리면서 나갈 부분들은 그 표현들과 구문들을 꾸준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만 계속 제가 똑같이 불러드리면 재미없죠. 그건 혼자 보면 될 거니까 책에 없는 부분들 하지만 시험에 나왔었고 또 나올 것 같은 부분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계속 적을 것 적으시고 그리고 또 녹화된 강의를 듣는다는 장점은 돌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모자란 부분을 한번 채워가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이니까 단어 공부할 때 제가 뭐라고 사실상의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는 많지 않다. 연결되는 표현들, 영어로는 컬로케이션이라고 하죠. 연어라든가 아니면 구문들을 위주로 많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든가 그런 수업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서 저는 여기서 그런 것들을 주로 정리해드리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표현이나 구문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싶을 터인데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쉬운 예를 한번 갑니다. 비동사 하나 받아주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형용사 한 개 써볼까요? optimistic이라는 형용사를 쓸게요. 무엇에 대해서 낙관적인 이라는 말을 받아줄 수 있죠. 이렇게 줬을 때 비동사 뒤에 형용사 optimistic 쓰는 건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이 사이에다가 살짝 벌려주고서 단어 한 개 써라 라고 한다면 대체로 부사 cautiously, 조심스럽게 낙관하다라든가 아니면 뭐 점차로 낙관하다라고 해서 progressively 정도의 부사를 주면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를 고르세요 라는 문제 되게 자주 줍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어려운 건 이겁니다. 둘 중에 한 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골라라는 걸 문제를 줄 텐데 뭐가 맞습니까? 한국말은 둘 다 되는 것 같거든요. 조심스럽게 낙관하다 아니면 점차로 낙관하다. 한국말의 뉘앙스는 둘 다 괜찮아요. 참 힘든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고를 수밖에 없어요. 답을 골라볼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반 정도 골랐고요. 나머지 반은 또 이거 골랐거든요. 둘 중에 뭐가? 이거는 못 써요. 이게 도대체 왜 안 될까 싶어서 사전을 막 뒤집니다. 뒤져보면 cautiously는 조심스럽게 나오고 progressively는 점차로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즉 사전에 이 단어들만 외워선 답을 풀 수 없습니다. 왜 이럴까 싶어서 제가 영영사전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더니 optimistic을 보면 cautiously optimistic about이라고 써있고요. cautiously를 뒤지면 cautiously optimistic이라고 써놨습니다. 즉 이건 얘들한테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의 굳어진 표현이라는 거죠. 이런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붙여서 cautiously optimistic이 하나의 표현이구나를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있죠. 여러 가지 이것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자라고 한다면 progress란 단어의 의미가 다소 점층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낙관을 할 때 이것이 마치 단계적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하는 거죠. 친구한테 불러놓고서 야, 나 말이야 지금 낙관 3단계다? 좀 있으면 낙관 4단계가 될 것 같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이것을 쓰지 못하겠다라는 이유는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다 따지긴 좀 힘들죠. 일단은 이거 붙여서 아하 이게 표현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 개만 이것만 특이하니까 그렇겠지요 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관사한개 주고서 뒤에다가 역시 형용사라는 게 써보겠습니다. considerable 상당한 amount 양이에요. 상당한 양의 뭐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당한 양의 돈이라고 한다면 형용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해 준 건 전혀 문제가 없죠. 이 자리에서 형용사를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large 가능할 것이고요. 크다, big 가능할 것이고 huge, 거대하다 이런 단어들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썼다면 또 눈치 빠른 분들 여러분들은 알겠죠? 이 중에 결국 또 안 되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왠지 considerable amount라는 단어는 자주 봅니다. large amount 괜찮아 보이고 big, huge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나왔던 유형이라면 찾아내셔야 됩니다. 뭐가 답이다? 이 중에서 considerable 씁니다. large 써요. 그런데 이거는 못 써요. huge 써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안 됩니까? 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참 어려운 겁니다. 왜? 다 이거 크다란 단어인데 왜 유독 이건 안 될까 싶어서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이런 유형에서 붙여서 considerable amount, large amount, huge amount 붙여서 정리하고 공부한 학생들만 이런 문제들을 맞추게 됩니다. 사전 뒤져서 considerable 봤더니 상당한 뭐 이런 단어 나오고 어떻게 발음해? considerable 뭐 이렇게 배우다가 이걸 large, huge 이런 단어 안단 말이에요.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high가 있으면 어떨까요? high amount 참 있어 보이죠? 근데 역시 이것도 못 써요. 안 된다라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즉 표현 위주의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리들을 계속 수업하면서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 바탕으로 추가 정리들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공부를 하시면 무리가 없겠죠. 자, 그럼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것만으로는 좀 모자라죠. 부사 고르는 문제 아니면 또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 있었다면 하나 더 해보자. 이번엔 동사를 고를 수도 있을 겁니다. 동사를 고르는 문제 자주 보이는 표현 중에선 이런 게 한 게 있죠. 수익을 내다라는 표현에서 make a profit 이렇게 쓸 거예요.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동사 turn 이란 단어 가능하고요. reach라는 단어 수익을 도달하다 괜찮아 보입니다. 이 자리에다가 뭐 gain 이런 동사도 줄 수 있겠죠. 아니면 벌어들이다 earn 다 나올 수 있을 터인데 이번엔 동사들을 여러 개 써놨습니다. 이 동사 중에 도대체 뭐가 맞을까? 다 돼요. 근데 이번엔 또 한 개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될까요? 답 찾으셔야 됩니다. 뭐가 안 된다? make. 동사에 맨날 명사 붙여서 쓰는 거 허구한 make예요. 괜찮아 보이죠? turn a profit 이런 말이 있습니다. reach도 돼요. 근데 이것만 안 됩니다. 고르기가 어려워요. 동사의 뜻을 전부 다 알아도 답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바탕으로 결국 아하 이것도 되거든요. 이건 안 되는구나 라는 위주의 학습을 하셔야 실제 시험에서도 큰 도움을 얻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앞으로 계속 20강 동안에 진행이 될 동안에는 이런 위주로 수업을 해드릴 거니까요. 조금 하실 내용이 많아도 잘 적어두시고 잘 모르겠어요.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굉장히 큰 학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막연하게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는 동안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 중에 성적은 굉장히 쉽게 오를 겁니다. 그런 생각 하시면서 앞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안에는 보면요. 정말 많은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 안에 다 외워버려라 라고 하기엔 사실상 랭크를 지금 매겨놨잖아요. 랭크 1부터 100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100개의 단어를 다 외우면 참 좋아요.
이거 다 외우는 걸 일단 여러분들의 하루의 목표로 삼도록 합시다. 외우고 내일 기억이 안 나요. 상관없습니다. 한번 외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수업을 해드릴 터인데 모든 단어를 다 설명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봐드리면 거의 단어와 뜻만 부르고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 강의는 아무 의미 없죠. 교과서 보고 읽는 강의는 의미가 없으니까 중요하다 싶은 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자라는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랭크라고 쓰인 부분들 참고를 한번 그냥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번 보시고 나와 있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 어휘들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가시죠. 일단 위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provide라는 동사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문에 나와 있는 건 어렵지 않죠? That Italian restaurant은 provides 탁월한 서비스를 for guests 손님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provide라는 단어 나옵니다. 그거 자체에 전혀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provide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provide, A를 제공하다. A에게 제공하다인가요? 모르겠죠. 이렇게 보통 받죠. A would be입니다. 이거는 바꿔서 쓸 수 있어요. be, for, 혹은 to도 씁니다. A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해석을 이상하게 했잖아요. A를 제공하다, A에게 제공하다. 물어볼게요. A가 사람인가요? B가 사람인가요? 뭐가 사람이다? 헷갈리죠? 여러분들 소리가 들립니다. 막 속으로 계산하죠. A에게 B를, B에게 A를 막 하실 텐데 이런 건 전부 다 늘 전치사에 붙여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would be, B를 가지고 오지요. 그러니까 B 자리에 들어오는 게 something, 사물일 것이고요. to A, for A, A를 위해서 A에게니까 A 자리에 들어오는 게 somebody, 사람이 나올 겁니다. 뭐든 이렇게 나오는 소위 수거처럼 보이는 단어들은 그 요령으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요 구조가 나와서 지금 읽었던 위의 예문도 끝에 보니까 for 보이나요? for guests, 탁월한 서비스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다. 이게 나왔는데 그 뒤에 나오게 될 단어 중에 하나가 supply라는 단어가 있어요. supply도 의미가 비슷하죠. supply도 마찬가지로 A, would be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여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순서를 뒤집어서 B로 나올 때 supply는 B to A를 쓰는 것이 하나 차이입니다. 좀 어려운 구별이에요. 동사의 의미 차이가 아니라 붙여 쓰는 전치사. 분명히 여기엔 for가 있는데 여긴 to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 한 가지는 주의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provide든 supply든 바로 뒤에 이러한 목적어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 동사 자체가 타동사라서 바로 뒤에 전치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치사가 붙는 경우는 이것이 주어 자리로 빠져나가는 수동태일 때죠. 수동태가 되면 그 뒤에 전치사가 바로 붙게 되죠. 그것이 보통 시험 문제 꺼리이기도 하니까 그건 추가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provide에는 설명은 잠깐 드렸고요.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시면 또 혹시 또 두 번째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account라는 단어가 굉장히 굵게 나와 있는데 예문 볼까요? Mr. Schofield라는 사람은 opened an account. 계좌를 열었습니다. 어디에? Fox River이라는 은행에 계좌를 열었대요. account라는 단어 자체가 계좌라는 건 전혀 문제 없죠. account는 물론 동사가 있어요. 어떤 뜻으로? 세다, 계산하다라는 의미에 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account에 대한 표현 아래 써 있긴 한데 account for 이렇게 붙여 쓰는 표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고 기억할게요. account for라는 단어의 뜻을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설명하다, 차지하다, 책임지다. 세 개예요. 어떻게? 설명하다, 차지하다, 책임지다.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뜻을 갖기 때문에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내는 표현이니까 수거 개념으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아래 보시니 또 하나 있죠. settle an account라고 빚을 갚다 정도의 의미를 쓰는 단어예요. settle이란 단어도 동시에 기억을 한번 해보실까요? settle이라는 이거 말고 하나 더 갑시다. settle 동사 뒤에다가 말을 하나 붙이는 겁니다. settle, 예를 들어서 an argument. argument라고 하게 되면 논란, 말다툼이죠. 논란 따위를 settle, 해결하다. 다툼을 해결하다 정도의 의미를 갑니다. 다툼을 해결하다, disagreement라는 단어도 있겠죠. argument라는 단어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 뭐 있을까?
다툼이라는 명사는 이런 것도 있죠. dispute라는 단어도 있네요. 만약에 명사를 물어보면 비교적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앞에 나와 있는 이런 settle이라는 단어가 되죠. 이런 정도의 settle, 동사들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나왔으니까 미리 하나 기억하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리해 드렸고 나머지는 뭐 예문들 아래 써 있지요. 아래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런 것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됐고요. 쭉 내려가서 끝에 있는 research라는 단어로 들어갑니다. research, 예문 한 복죠. The marketing team은 conduct 밑줄 광범위한 market research, 시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시장 조사 따위를 행하다 라는 동사가 conduct를 써요. conduct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참 중요한 표현이 아니면 단어가 research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research인 불가산 명사입니다. 불가산 명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죠. conduct라는 동사가 시행하다예요. conduct, 시행하다, 실시하다. 뭘 실시하냐면 형용사 한 개 줍니다. exhaustive, 철저한 무엇을 survey, 조사 따위를 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조사라는 단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자리에 또 뭐 다른 명사들 investigation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혹은 뭐 inspection도 있을 것이고 examination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다가 지금 나와 있는 research 이거 한 개 주고서 뭐가 답일까라고 물어보면 쉽지 않은 거죠. 이 자리에 research가 안 되는데 이유가 보이나요? 왜 그렇죠? 눈치가 빠르면 이게 보입니다. 아까 research라는 단어가 뭐다? 이건 분명히 셀 수 없는, you 쓴 건 uncount예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인데 앞에 관사를 쓸 수는 없거든요. 셀 수 있는 명사를 가산이라 부르고 셀 수 없는 것을 불가산이라 부른다면 어찌되었든 이 자리에 관사 때문에 이건 못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가만히 보시니까 분명히 앞에 관사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자리에 research를 썼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럼 거꾸로 할 수 있죠. 이 자리에 survey라든가 inspection 그거는 또 쓰기가 어려운 겁니다. 곤란하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두시면 이것도 됐겠네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시죠. 다음 장에 두 번째 나와 있는 submit라는 단어입니다. submit는 제출하다로 갑니다. 예문 보지요. Please submit your proposal. 당신의 제안서를 by 언제까지? Tomorrow. 내일까지 submit. 제출해 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앞에 please라고 나왔으니까 어차피 그건 부사고 뒤에다가 submit이라는 동사가 나왔죠.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의 구조는 좋은데 submit라는 단어 자체의 특징은 늘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submit는 타동사예요. 뒤에 늘 목적어가 따라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야 되고요. 지금 문장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서 시험 문제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시험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보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죠. submit라는 동사 자체는 제출하다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출합니다. 뭐 A 같은 걸 제출하겠죠. 어디로? A를 B로 제출하답니다. 늘 뒤에 to라는 단어를 잡아라 라는 것을 문제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A를 B에게 주다, 보내다란 동산, send란 동사도 똑같이 써요. 보내다란 동산 이런 것도 있네요. transfer이라는 단어도 있죠. 이건 다 똑같이 A to B를 받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forward란 단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를 B에게 주다, 보내다 라고 사용하게 됩니다. 다 to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됩니다. 추가로 정리하시면 무리가 없죠. 써드리면요. 그냥 이것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럼 공부 못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결 알려드릴까요? 이상한 비결이죠. 해도 오르지 않는 방법. 이거 계속 눈으로 보시면 점수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적어도 써는 봐야죠. submit A to B, send A to B. 써는 봐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걸 계속 입으로 읽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submit만 하시는 게 아니라 submit A to B, send A to B, transfer A to B, forward A to B 붙여서 읽자라는 거죠.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submit A to B. 따라했나요? 다시 submit A to B 혹은 send A to B. 나머지 두 개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2부라는 공부가 가장 지혜로운 공부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일단 됐네요. 아래로 좀 내려올까요? 네 번째 나와 있는 단어 notice입니다. notice도 참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예문을 일단 보죠. Miss Clementine이라는 사람은 will post a notice. 공지서 쪽지를 붙여놓을 겁니다. About the conference. 회의에 대한 쪽지를 붙여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notice라는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notice는 동사도 있고요. 명사도 있는데 명사의 특징이 조금 갈려요. 일단 말로만 해볼까요? notice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명사일 때 두 가지로 가는데 첫 번째는 공지, 통보라는 명사가 있고요. 또 하나의 명사 뜻은 쪽지, 통지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했던 쪽지, 통지서의 의미로 갈 때는 셀 수 있는 가산 명사지만 첫 번째 얘기한 통보, 고지라는 의미를 가면 불가산이에요. 불가산이라서 아래 보시면 하나 써있는 조그만 글씨로 쓰이는 거 보이나요? Without further notice. 추가적인 통보 없이라고 씁니다. notice 앞에 관사가 없잖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하나 without 대신에 다른 전치사 한 개만 적어두시죠. until 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until further notice. 추가적인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이 두 개의 어구는 참 단골 시험 문제예요. 그 명사의 의미를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notice가 동사로 갈 경우의 의미는 뭔가요? 그 의미는 뭐다? 깨닫다 혹은 인지하다라는 의미를 갑니다. 의미 조심해서 구별을 하셔야 되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또 한 장 넘어가 볼까요? 하나 넘어가시면 첫 번째 available 이라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available 이라는 단어도 참 시험에 자주 내는 단어인데 예문으로 보죠. The government, 정부는 is trying to make more jobs. 조금 더 많은 일자리를 available, 이용할 수 있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vailable 이라는 단어는 되게도 참 단순하고 무식하게 해설을 해드리면요. available 이라는 단어는 예문에 나오잖아요. 그럼 답이에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옛날에 했던 소위 찍기가이 같아요. 그런데 찍기가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데 available은 이제 공부 처음 하시니까 그럼 재밌으시라고 하는 거야. available 나오면 답이에요. 왜 답이냐고요? 지난 3년간, 5년간에 available이 나왔던 문제를 탈탈 뒤져봤더니 실제로 거의 80%에 육박할 만큼 정답률이 높았던 단어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available이라는 단어를 고르면 그것이 정말 뜻이 많아지고 정말 그것이 자주 정답이 되는 건 너무 많은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답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했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이런 경우예요. 저희 도시에 방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에 머무시는 동안에 참 enjoyable, 재밌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njoyable 아니면 이 자리에다가 똑같이 available, 형용사 주고서 아주 stay, 머무시는 게 좋았으면 합니다. 이 둘 중에 한 개를 골라라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둘 중에 이거 뭐가 맞나요? 제가 좀 전에 available은 나오면 답입니다 라고 얘기는 했으나 이건 지금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머무는 게 재밌어야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거 안 써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available은 되죠. available이라는 단어는 비어있는, 구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많은 쓰임이 있다 보니까 예문에 주면 혹시 라는 생각하고서 찾아내시면 되는 단어니까 그리 참고를 일단 해두시면 available 이건 됐네요. 조금 내려갈까요? 끝에 charge라는 단어로 갑니다. charge 예문 보죠. You need to pay $20. $20를 내셔야 됩니다. 뭐로? 서비스 차지로 to wash your car. 자동차를 wash, 청소하기 위해서 그만큼은 좀 내셔야겠네요. 이거는 붙여서 그냥 읽어두세요. 어떻게? Service charge라고 읽어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Service charge. 다시 Service charge. 수수료 아니면 서비스 요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붙여서 쓰는 말입니다.
charge란 단어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표현이 한 개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공짜로라는 말을 아나요? 어떻게? free 써서 free of charge 이렇게 쓰죠. free of charge, free of charge 그러면 공짜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charge란 동사의 의미는 어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주는 돈을 가리켜 charge라고 하거든요. 그 차지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공짜로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처리하실 만은 할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하면 질리니까 차근차근 짚어서 갈게요. 잘 못 들었나요? 그럼 돌려서 세워놓으시고 적어두시고 어떻게 입으로 계속 말해 보시는 겁니다. 일단 좋지요. 또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process라는 단어가 있네요. process 예문 갈게요. Our company, 우리 회사는 has adopted, 채택하다, adopted. 새로운 workflow, 업무가 흘러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process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될 텐데 process라는 단어, 이거 자체가 의미가 또 여러 개겠죠. process는 동사가 있어요. 동사라고 하면 처리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명사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의미를 기억하면 됩니다. 진행 아니면 과정이란 뜻이 있어요. 진행이나 과정이란 의미를 갖는 게 process. 그리하여서 여러 가지 아래도 몇 개 나와 있죠? 있는데 그 중에 주의하실 게 하나 있다면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 것 중에 processing 보이나요? process와 processing은 구별하시는 겁니다. process는 다시 동사로 가면 처리하다 혹은 명사로 가면 진행, 과정이라는 뜻이지만 processing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처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 두 개의 구별이 좀 어렵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자주 보여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process란 단어에 있어서는 이런 표현도 하나 갈까요? 이건 뭐 표현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그렇습니다만 a process of, 뭐뭐 하는 과정이라고 하시면 되고 또 뭐뭐 하는 과정이란 말은요. 이 자리에 명사를 바꿔서 in the course of, 뭐 something의 과정 이렇게 쓰거든요. 이 course 자리에다가 똑같이 지금 나와 있는 process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표현이죠. 표현으로 기억해 두시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어떻게? 입으로 읽자. 해볼까요? In the course of. 다시. In the course of. 아니면 아래 건 in the process of. 다시요. In the process of. 이런 식으로 입으로 읽어두시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process 정리됐네요. 조금 내려갑니다. 세 번째 있는 동사 prefer이라는 단어 들어가죠. commuters, 통근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prefer, 좋아합니다. 대중교통을 좋아합니다. prefer, 좋아하다, 선호하다. prefer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라는 게 있죠. prefer A to B죠. A를 좋아하다. 뭐보다? B보다 A를 좋아하다. 라는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것도 정리하시고 하나 넘어가 보죠. 첫 번째 나온 단어 apply라는 단어입니다. 자주 봤어요. 예문 볼게요. 미카라는 사람은요. applied for, 밑줄. 그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What the publishing company, 출판사의 그 자리에. apply란 단어, 우리가 고1 때쯤 배웠던 게 apply가 받는 전치사는 두 개다라고 배워요. apply to, apply for 이렇게 했죠. apply to로 가면 적용하다고, apply for 하면 신청하다 혹은 지원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래도 여러 가지 정리가 나와 있는데 그 구별은 기본적으로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apply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application이라든가 형용사, applicable 이런 단어를 같이 연결해 둘 수 있게 미리 봐두시면 되죠. 조금 내려올까요? 세 번째, supervisor이라는 단어입니다. supervisor, 예문가죠. You should, 당신은 receive approval,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누구에게서? From, supervisor, 감독관 혹은 상관에게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 상관에게서 받으래요. supervisor,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헷갈림이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supervision이라는 단어와 구별할 경우예요. 이 자리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Your supervisor이라는 단어 말고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your supervision
이거를 동시에 예문 주면 괜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관리 감독이라는 명사죠. 관리 감독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관리자, 상관에게서 받는 거니까 분명히 사람 명사가 옳습니다. 그리하여서 supervisor과 supervision 이거를 구별하는 문제는 왕왕 등장하니까 그렇게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겠고 나머지 부분들 아래에 있는 거 소홀히 보지 마세요.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 장 또 넘어가시죠. 하나 넘어가셔서 세 번째 나와 있는 단어 performance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예문 보죠. An employee, 어떠한 사원들 간에 can be fired, 해고될 수 있어요. 왜? For poor performance. 일한 게 영 시원치 않으면 해고당할 수 있겠죠. 그런 자리에 performance를 골라라 문제인데 이 자리에 또 똑같은 거, 좀 전에 설명했던 거랑 같은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For, 왜냐면 poor,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performance란 단어가 아니라 performer, 이것을 또 예문으로 줄 겁니다. 수행, 업무 평가 이게 마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performer가 아니라 지금 써 있는 대로 performance라고 돼야 됩니다. 뭐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뭐 그 정도쯤이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이거 써놓고서 이렇게 X표 쳐두셔야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죠. 글이 보시면 일단 좋아 보이고 한 장 또 넘어가 볼까요? 뒤로 가시면 첫 번째 recommend란 동사가 나옵니다. recommend란 동사 자체는 추천하다 의미 납니다. 그런데 recommend에 대해서는 기억하실 모양새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recommend, 추천하다라는 의미 말고 뒤에 받아주는 게 모두 세 가지. 첫 번째, 뒤에 동명사를 받아요. 두 번째, 뒤에 목적어 한개 그리고 to 부정사를 받아요. 그리고 가만히 책에 보시니까 뒤에 모두 대절도 받는다라고 나오죠. 이 세 가지 의형을 다 받을 수 있는 동사가 recommend입니다. 이런 거를 동시에 잡아둬야지. 공부 못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이것만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실력이 잘 늘지 않아요. 뒤에 나오는 특징들을 잡아서 정리하시는데 사전을 딱 펼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거 다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것들을 바탕으로 계속 쭉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려서 많은 부분들을 잡아드리고자 하는데 이전까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유형의 수업일 겁니다. 다소 어렵다라고 느낄지 모르나 학생들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좋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고 지금까지도 가장 좋은 강의를 해오고 있다라고들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속 잘 적어두시고 잘 따라하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자고 하는 대로 잘 인도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따라오시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외의 건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다음번에 또 두 번째 강의로 들어갈 때 많은 부분들 또 복습을 미리 해두시고 암기해 두시고 앞에 쫙 적어드린 것들 정리해 두시면 전혀 무리가 없겠죠. 우리 계속해서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